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된 여자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내년쯤부터 건강 관리하면서 슬슬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시댁이 있지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결혼하고 8개월 정도 됐을 무렵 어머님과 난리 나는 일이 하나 있었고 그 뒤로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어머님과는 결혼 초부터 삐그덕거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과 저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한테 바라는 게 참 많으셨던 어머님. 그리고 그걸 곧이곧대로 다 해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저. 그러니까 어머님과 저의 갈등은 당연했겠죠. 저도 초반에 어머님과 이렇게 부딪힐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좋고 남편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편과는 정말 운명의 반쪽처럼 모든 게 잘 맞았습니다. 성격, 성향도 잘 맞고 같이 있으면 너무 즐거웠고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속으로는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때쯤 인사도 드리러 가고 상견례도 하면서 어머님을 뵀었어요. 그때는 사실 잠깐 뵌 거기도 하고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걸리는 건 있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회사는 업계에서는 유명한 곳이고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 때문에 들어오기가 힘든 곳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아는 사람들은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과 무슨 대화를 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너는 대기업 안 다녀봐서 모르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재빨리 나서서 선한의 회사 되게 좋은 회사고 연봉도 나랑 비슷하다고 하니 어머님이 더 이상 아무 소리 안 하셨거든요. 그때도 어머님 말씀에 뭐지? 싶기도 했지만 별 말은 아니니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쎄한 기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혼 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2달도 안 돼서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남편과 저의 여행 계획 때문에 불거졌어요. 남편도 저도 여행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결혼해서도 여행은 꼭꼭 가자고 약속했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국내든 해외든 여력 되는 대로 여행을 갔었고 그런 부분이 잘 맞아서 더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날은 몰라도 크리스마스 때는 여행을 가서 보내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10월쯤에 했는데요. 2달 뒤가 크리스마스다 보니 여행으로 어딜 갈지 여행 계획도 함께 정했죠. 그리고 각자의 회사에 크리스마스 연휴 뒤로 연차를 붙여 쓰기로 했습니다. 여행은 가는 날보다 가기 전이 더 설레고 재밌잖아요.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가서 뭐 입을지 생각도 해보고 저도 워낙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종종 가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행 준비하는 건 언제든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또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여행 가는 날만 생각하며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그러던 즈음 갑자기 어머님이 연락이 와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댁 식구들끼리 다 같이 식사를 하겠으니 저더러 갈 만한 식당을 알아보고 예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이 좀 어렵기도 해서 선뜻 저희는 그때 여행을 갈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어머님께 잘 얘기하면 된다고 하면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 엄마,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자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근데 어쩌죠? 저희 여행 가기로 해서 이미 티켓까지 다 끊었거든요. 차라리 이브 날 말고 그 전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건 어때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폰 밖으로까지 어머님이 소리 지르시는 게 들리는 겁니다. 뭐야? 아니 그날 그렇게 니들끼리만 여행을 가겠다고? 저도 옆에 앉아 있었기에 통화하는 게 들렸는데
어머님께선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여행 가는 건 전부터 저와 얘기가 되어 있었던 거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알겠다며 전화를 확 끊으셨어요. 전화 끊고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랬죠. 어머님이 많이 서운하신가 봐. 어쩔 수 없지. 다 예약해 놓은 거고 우리 여행 계획이 선약이잖아. 남편은 오히려 대수롭지 않아 하더라고요. 괜찮을까? 혹시 원래도 이브날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식사했었어? 저는 매년 하던 행사였나 싶어서 미안해서 물어보았죠. 아니, 전혀. 내가 전에 말했잖아. 우리 집 별로 그렇게 서로 왕래 없다고. 그렇게 한 적 없어. 아마 나 결혼했다고 엄마가 한번 모이려고 하신 것 같아. 그래? 남편은 괜찮다고 저한테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님이 서운해하시는 게 못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으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온 겁니다. 선아에게 내가 어제 성우에게 너네끼리 여행 계획 잡았다는 말을 듣고 어찌나 서운하든지 밤에 잠이 안 와서 설쳤다. 성우는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 너도 잘 알 거다. 네가 우리 장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고 이제 며느리가 되었으면 시댁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어떻게 너네끼리만 여행을 간다고 정해놓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여행을 가든 식사를 하든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성우가 설령 장남의식이 부족해도 네가 큰 며느리면 시집 식구들을 먼저 떠올리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다. 시댁 식구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부모도 시동생도 안 챙기는 너를 떠올리니 참 답답하고도 섭섭하구나. 결혼을 했으면 장씨 집안 사람인데 내 생각으로 선아 너는 며느리로서 의무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성우랑 다시 의논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장씨집 가족과 함께 하도록 해보렴. 이라고 온 겁니다. 그거 보는데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혼내키는 듯한 장문의 문자를 처음 받아봐서인지 심장도 막 떨리는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결혼한 부부가 둘이서 상의해서 여행 계획 잡은 게 이렇게 혼날 정도로 잘못된 짓인가?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회사에서 할 일은 많았지만 자꾸만 어머님의 문자 생각이 떠올라서 일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나한테 그렇게 서운하셨나 싶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며느리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렇게 서운해한다는 사실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으로 와서 곰곰이 어머님이 보내셨던 그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처음에 그 문자를 읽었을 땐 좀 놀라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기도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결혼한 부부가 여행 갈 계획 잡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게다가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과 식사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까먹고 여행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갑자기 어머님이 이브날 식사하자고 통보하신 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 나빴던 건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남편과 제가 같이 여행 계획을 결정한 건데 왜 저한테만 며느리의 의무를 안 한다고 시댁 식구들을 생각 안 한다고 꾸짖는 건지 너무 황당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아들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저한테는 이렇게 쉽게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게 가만히 곱씹을수록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도 퇴근해서 왔어요. 남편이 무슨 일 있느냐, 표정이 왜 그러느냐 하길래 어머님 문자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좀 곤란해하더라고요. 참 엄마도 왜 이런 문자를 보내셔? 아직 답장은 못 드렸어. 보내지 마.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남편은 방에 가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방 밖에서 가만 들어보니 처음에는 어머님을 좀 달래드리는 것 같았어요. 여행 가는 거 예약을 미리 해야 가격이 싸길래 결혼 초부터 얘기해둔 거다. 다음 해에는 같이 식사하는 걸로 하자. 기분 푸셔라 하면서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았고 남편도 나중에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분날 식사를 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미리 얘기가 돼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여행 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시냐고요. 다음번엔 가족끼리도 다 같이 가면 되잖아요. 하면서 좀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선 결국 또 전화 끊었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저한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일하다 말고 급하게 나가서 받았는데 받자마자 선아야,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애가 왜 그러니? 톡 쏘듯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남편한테 쪼르르 일러? 너 내가 보낸 문자에는 답장도 안 했더라? 어머님이 막 뭐라고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답장 못 드렸습니다. 답장 못 드린 거 죄송해요. 답장 못 드린 건 죄송하고 너네끼리 여행 계획 잡은 건 안 죄송해? 어머님, 솔직히 그게 왜 죄송해야 되는진 모르겠어요. 부부끼리 연휴 맞이해서 여행 계획 잡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얘가 내 말을 아예 이해 못했나 보네. 너 결혼했잖아. 지금 성우랑 사귀는 사이 아니야. 근데도 너네끼리만 놀러 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너 내가 어제 보낸 문자를 제대로 안 읽었니? 읽었는데요, 어머님. 읽었다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너 큰 며느리야. 장씨 집안 큰 며느리. 결혼을 너네 둘이서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새 가족들이 생긴 거야. 너는 그런 것도 모르니? 무슨 마음가짐으로 결혼을 한 거야? 그 말 듣는데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서로 좋아해서 가정을 꾸린 거지 무슨 거창한 마음가짐까지 있어야 하나요? 어머님은 자꾸 며느리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가요? 결혼하면 출가회인 돼서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만 신경 써야 되고 그 집 귀신이라도 돼야 하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 남편이랑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있고 연봉도 큰 차이 없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똑같이 3천만 원씩 지원받은 게 전부고요. 3천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도 똑같이 해주신 거고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편에게 사위 노릇 잘하라든지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애초에 사위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신 적도 없어요. 하실 이유도 없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요. 그렇게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은 또 말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네, 어머님.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 거 맞아? 목소린 전혀 아닌데? 진짜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 이제 회의 들어가 봐야 돼서 이만 끊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전화해라. 어머님, 저희 회의 끝나고 바로 외근도 나가야 돼요. 전화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얘가 정말 네가 진짜 외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쯤 되니 저도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성우 씨한테 하세요. 저 진짜 바쁘고 지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만한 게 난가? 왜 저한테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평생 같이 산 자식한테는 뭐라고 못하시면서 왜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는 저렇게 본인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럼 앞으로는 여행 계획 잡을 때마다 이날 가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 그것도 아니죠. 같이 가실래요? 라고 물어봐야 될 지경입니다. 참 갑갑한 상황이다 싶고 솔직히 그런 기분으로 즐겁게 여행을 갈 수나 있겠나요?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여행 가는 건 예정대로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어머님과 저는 사이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하긴 했어요. 솔직히 제가 진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한 건 아니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래도 어른이시니 제가 숙이고 들어가자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전화해서 사과드렸고 어머님도 마지못해 받아주시는 척 훈계 10분 정도 하시고 끝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엄마 비위 맞춰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랬죠. 딱 이번 한 번뿐이야. 앞으로는 나도 안 할 거야. 솔직히 나는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님이 뭐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돼.
근데 결혼 초반이고 분량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숙이고 들어간 것뿐이야. 다음부터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나도 마냥 죄송하다고 하진 않을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갔습니다. 이브 전 주말에 시댁 식구들과 모여서 식사했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원래 계획대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식사 도중에도 여전히 심기가 불편하신 얼굴로 다음부턴 니들끼리 그렇게 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결혼했으면 시댁 가족들도 우선시해라 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은 것 같네요. 하여튼 그 일이 있었고 두어 달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결혼하고 첫 어머님 생신이라서 고급 호텔 다이닝에서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어요. 호텔 다이닝이다 보니 돈도 꽤 비싸지만 자주 없는 좋은 날이니 좋은 곳 가서 분위기 있게 식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남편도 제 얘기에 거기 꽤 비싼데 가족 다 가면 돈이 꽤 나올 거라고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날은 몰라도 양가 부모님 생신 때는 좋은 곳 가서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고 좋아하면서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식비와 별개로 저는 어머님께 드릴 선물도 알아보고 있었죠. 제 딴에는 결혼 후 시어머니 첫 생신이라고 신경을 쓴 거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 엄마 생신도 그렇게까지 비싼 곳에서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결혼 후 첫 생신이라서 좀 무리할 정도로 좋은 식당을 예약하려 한 거고 어머님도 만족해 하시고 고마워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죠. 어머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건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며칠 뒤 퇴근을 하는데 가는 길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군요. 네, 어머님. 너 거기 예약했니? 하고 받자마자 대뜸 물어보시는 겁니다. 생신 때 갈 레스토랑이요? 네,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어머님이 취소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하게 물었죠. 네? 왜요, 어머님? 그날 혹시 시간 안 되세요? 시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휴, 너는 내가 어디서부터 말을 해줘야 되니? 뭘요, 어머님? 아니, 결혼해서 첫 시어머니 생신인데 너네 집 초대해서 생일상 차려서 식사 대접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밖에서 밥을 먹자는 거야? 네? 그런 건 기본 아니니? 아들 결혼시키고 첫 생신인데 나도 며느리한테 밥상 한번 받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 저는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 딴에는 신경 써서 고급 레스토랑 예약했더니 제가 저희 집에서 직접 안 차린다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저더러 기본인데 그런 것도 모르냐고 화를 내셨지만 제 입장에선 황당하기 그지 없었죠. 그게 왜 기본인가요? 결혼하고 첫 생신을 며느리가 직접 음식 대접해야 된다는 게 무슨 규칙도 아닌데요. 어머님, 거기 엄청 유명한 셰프가 하는 곳이에요. 분위기도 좋고 예약 잡는 것도 어려운 곳이라서 제가 일부러 셰프고 자시고 나는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아야겠다고. 적당히 뭐 비싼 대로 대충 식당이나 잡아놓으면 내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며느님 할 줄 알았니? 얘가 그렇게 안 받는데 첫 생일이면 네가 정성으로 음식도 준비해야 되는 거다. 거기 당장 취소해. 나 안 갈 거다. 나는 너네 집 가서 제대로 된 생일상 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해. 하시고 끊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저 일단은 식당부터 취소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말하시는데 내가 미쳤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 생신 때 가기로 한 곳 취소했어. 라고 했어요. 남편도 어리둥절해 하는 걸 보니 남편한테는 얘기 안 하신 듯 했습니다. 왜? 역시 나한테만 전화하시고 자기한테는 하지도 않으셨구나. 만만한 게 나네. 엄마가 전화하셨어? 첫 생신인데 며느리가 생신상 안 차린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 거기 당장 취소하라셔. 나한테 꼭 생신상을 받아야겠다고. 뭐라고? 아, 진짜 엄마 왜 저러시지?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됐어. 하지 마. 자기가 전화드리면 또 나한테 연락하셔서 뭐라고 하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생신상 차려드리지 뭐. 생신상?
할 수 있겠어? 솔직히 나 음식 잘 못하는 거 알잖아. 미역국이랑 간단한 건 내가 해보고 나머지는 뭐 근처 맛집에서 포장하거나 배달 음식 시키면 될 것 같아. 이 근방에 맛집 많잖아. 그래. 그릇에만 옮겨 담으면 되지. 우리 엄마도 배달 음식 종종 시켜 먹어. 괜히 내가 해도 문제야. 맛이 없네 이런 것도 안 배우고 결혼을 한 거네 하실 것 같아.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어차피 며느리한테 생신상 받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한숨이 나왔죠. 어머님이 왜 저러실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리 삐까번쩍한 식당이라고 해도 생신 당사자인 어머님이 싫다고 하시는데 어쩌겠나요? 취소해야죠. 저는 다음에 친정 부모님 생신 때나 거기에 다시 가야겠다 기약하면서 어머님 생신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차려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맘카페에서 검색해서 맛집 정보를 얻었어요. 생신이다 보니 갈비찜 포장해오고 모둠 회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족발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족발집은 좀 멀어서 배달로 시켰습니다. 미역국하고 잡채, 애호박전은 제가 했고 나물 종류는 반찬 가게에서 사왔습니다. 케이크도 큰 걸로 하나 준비하고 집에 큰 상이 없어서 큰 접이식 상까지 하나 인터넷으로 샀죠. 생신 당일날 남편은 어머님 모시러 간다고 시댁으로 갔고 신혼의 부부도 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오기 전까지 음식 세팅하고 그릇에 다 옮겨 담았어요. 사온 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예쁘게 데코레이션도 좀 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상차림이 거의 끝나고 배달 용기들을 씻어서 치우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만난 건지 어머님과 남편, 신혼애도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신우는 들어오더니 차려진 음식 보고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 뭔 종류가 이렇게 많아. 상다리 부러지겠네. 시장하죠.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들어오시자마자 테이블 위에 음식을 스캔하시더니 잔뜩 화가 나셔서 얼굴까지 벌개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너 이거 혹시 배달시킨 거니?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대답했죠. 미역국이랑 잡채랑 저는 제가 했어요. 옆에서 신우도 그러더군요. 엄마, 당연히 이런 거는 시키지. 아구찜하고 모둠회를 세훈이가 어떻게 해요? 이런 건 당연히 배달시키죠. 그런데 신우가 그렇게 말하던지 말던지 어머님은 혼자 격노하시는 겁니다. 선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왜요, 어머님?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네가 날 돈으로 사먹여? 하시는 겁니다. 저나 남편도 당황하고 신은의 부부도 황당해하고 엄마 왜 그래? 시어머니 첫 생신상을 배달 쪼가리 시켜서 차려? 내가 이따 이거 받으려고 너한테 생일상 받겠다고 한 줄 알아? 며느리로서 정성도 없고 성의도 없네. 너네 엄마가 너 이렇게 가르쳐서 시집 보냈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그전까진 그저 황당했는데 저희 친정엄마 걸고 넘어지시니까 저도 확 불쾌해지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 왜 그래? 그래도 이 사람이 미역국하고 잡채하고 다 했는데. 꼴랑이고 정작 다른 거는 다 손가락 까딱해서 시킨 거고. 어머님,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저 어머님 생신이라고 나름 신경 써서 준비한 거예요. 못하는 음식 꾸역꾸역 내놓는 것보다 맛집에서 주문하는 걸 더 맛있게 드실 것 같아서. 꼴랑 배달시켜놓고 뭘 신경 써서 준비해.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생신상이라고 차려놓고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저희 어머님 배달 음식 한 번도 안 드시고 사시는 분인 줄 알겠어요. 어머님도 남편 말에 따르면 배달 음식 잘 시켜 드십니다. 그런데 자기 생일에 배달 음식 시켰다고 뒤집어지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처럼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차리면 어머님은 더 좋으셨겠죠. 하지만 제가 요리에는 자신도 없습니다. 결혼했다고 뚝딱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까짓 거라고 했지만 미역국이랑 잡채, 호박전 하는 것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요리를 많이 안 해봐서 칼질 이런 게 서툴거든요. 그리고 이왕 오시는 거 맛있는 거 다양한 거 드시면 좋다고 생각해서 포장과 배달이지만 나름 다양하게 한 상 가득 준비한 건데 제가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요?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꼭 며느리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차린 음식을 받아야겠다고 며느리한테 삿대질하며 뭐라고 하시는 어머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남편과 신우도 다 말리는데도 어머님은 작정이라도 하신 듯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면 오히려 차분해진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앞에서 펄쩍펄쩍 하시는데 그걸 가만 보고 있는 저는 마음속에서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지? 어머님 무슨 사극 찍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때 어머님 말투도 그러했고 지나치게 과한 모습이 꼭 연극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어머님이 일부러 나 잡으려고 저러시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제가 대꾸도 없다고 그거 갖고 또 뭐라고 하시더니 신우와 남편이 말려도 그냥 확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신우네는 급하게 따라가고요. 아, 엄마 왜 저래 정말. 한바탕 어머님이 그러고 가신 뒤에 남편은 옆에서 열내고 있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왜 저러실까?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나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라. 무릎 꿇고 빌지 않는 한 나 볼 생각하지 마.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옆에서 폰 바꿔달라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차분하게 제 할 말 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될 만큼 잘못한 거 없습니다. 어머님이 어머님 마음대로 며느리의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제가 그만큼 안 따라준다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고 저한테 폭언까지 퍼부으시는데요. 저 며느리지 함부로 막 대해도 되는 이 집 노예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도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한 건데 마음에 안 드신다고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어머님이야말로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시면서 저희 친정까지 욕하시는데 정말 기분 나쁘고요. 뭐가 어째? 빌어도 봐줄까 말까 하는데 그럼 시어머니 모시고 대충 배달 포장 음식이나 차려놓고 생신상 차렸다는 게 말이 돼? 저한테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바라세요? 차라리 남편이나 아가씨는 자식이니까 그런 걸 바라실 수도 있겠지만 저 결혼한 지 5개월도 안 됐습니다.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어머님이랑 저 아예 남남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저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바라시는 게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 바라는 며느리상 될 자신 없고요. 더더욱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에도 없는 사과도 못하겠습니다. 어머님 볼 생각 말라고 하셨죠? 그거 원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앞으로는 저도 어머님 뵐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건강하세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제 통화 내용을 다 들은 남편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그랬죠. 자기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런 생각 들면 지금이라도 어머님한테 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오늘 일은 엄마가 심했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니까. 남편은 제 편이었기에 저도 더 이상은 남편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로 밥 먹을 기분도 아니어서 차려놓은 음식은 밀폐 용기에 딱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종류와 양도 많아서 정리하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어요. 어머님은 그 뒤로도 계속 전화가 왔고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저 바꾸라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받지 않겠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께 그만 좀 하시라고 한마디 하더군요. 그 뒤에 어머님이 남편더러 저랑 같이 와보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진 안 보신다더니 왜 자꾸 부르시는 건지. 하지만 저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안 간다고. 앞으로는 어머님 안 보겠다고 안 했느냐고. 앞으로는 너만 가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선 아쉬울 것도 없죠. 어머님 안 보고 사는 게 제가 아쉬울 게 있나요? 오히려 편하면 편했죠. 게다가 남편도 자기 엄마를 이해 못하는 입장이기에 저보고 가지 말라고 자기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혼자 시댁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저 욕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대요. 듣다 남편도 아들 이혼시키고 싶으면 자꾸 그렇게 하시라고 나도 앞으로 안 올 거라고 한 소리 했다네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좀 눈치를 보시더랍니다. 아들까지 안 올까봐 그러신 거죠.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정말 어머님을 일절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명절 때도 안 가고 전화도 아예 안 합니다. 갈 일 있으면 남편 혼자 가고요.
저도 그때 내뱉은 말 진심이거든요. 어머님 억지에 일일이 맞춰드릴 생각 없고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 뒤로 신우가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한다는 소리가 저희 엄마 예전에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무진장 당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엄마도 뭔가 며느리 들어오면 당한 거 해소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닌데 저도 엄마가 왜 저러실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엄마한테 새언니한테 왜 그러시냐고 말려도 봤는데 그 나이 때 되시는 분들 말려도 안 되잖아요.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뭐. 언니 정말 이제 저희 엄마 보러 안 오실 거예요? 네 아가씨. 저는 어머님 뵐 생각 없어요. 네 언니. 알겠어요 저도. 그 뒤로 어머님이 남편에게 뭐라고 하든 어쩌든 저는 아예 안 보고 삽니다. 무릎 꿇고 빌기 전엔 볼 생각 말라셨잖아요. 저 무릎 아까워서라도 다시 어머님 뵈러 갈 생각 없거든요. 제가 왜 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사과를 해야 되나요? 어머님 생각도 참 특이하신 게 어머님이 저러시면 제가 무서워하며 기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신기합니다. 제가 그래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말 그렇지만 막말로 시댁에서 결혼할 때 받은 거라곤 3천만 원이 전부인데 그것도 기분 나쁘다 하시면 당장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렇게 전했고요. 도대체 무슨 근자감으로 며느리 휘어잡으려고 저 난리를 치시고 안 보겠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안 보고 사려고 합니다. 불편할 거 아쉬울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너무 좋습니다. 명절에도 남편 보내고 저는 집에서 쉬니까 꿀맛이고요. 남편도 굳이 저한테 자기 집 가자거나 하지도 않아요. 자식들한테는 안 바라시면서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된 며느리한테는 바라는 게 그토록 많으셨던 저희 시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할 자신도 마음도 없기에 그냥 이렇게 안 보고 계속 살렵니다. 며느리 들어왔다고 대단한 대접 받고 싶으셨던 어머님. 이제 며느리가 있어도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